자, 안녕하세요. 쥐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7시 18분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SX는 제가 과거 동안부터 계속 찍어드렸고요. 자, 지금에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유증에 대한 부분에 실권주가 좀 발생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추가 상장이 좀 생겼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동사에 대한 부분에 주가 상승률을 좀 억누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작전의 시나리오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은요, 사실 뭐 작전주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소위 말해서 어떠한 이 인적 분할 테마와 그리고 리튬 이 두 개를 가지고 금양과 에코프로의 사업부를 모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종목 중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시나리오를 똑같이 가져왔어요. 자, SX와 대우그룹은 망했던 게 똑같았죠. 그쵸? 근데 이 대우그룹이 포스코로 인수되면서 포스코 인터로 사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기업은 분할 상장을 통해서 이제 포스코 그룹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포스코 인터, 즉 이제 이 기업은 사실 분할 상장하진 않았어요. 사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이라고 하는 이차전지 이제 그 신생 기업이죠. 테슬라의 한 40분의 1 정도 생산량을 가진 리튬을 실제로 수출했던 적이 있었다. 이 이슈 때문에 정확한 시나리오에서 망했던 기업의 공통점, SX와 대우, 그리고 상사 기업이죠. 수출과 수입을 담당했던 대우 인터내셔널 장그래라고 아시죠? 미생에 나온 드라마에. 자, 세 번째 뭐죠? 분할 상장 이슈를 이용했죠. 결국은 똑같은 거. 네 번째는 리튬 테마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특성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과거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500억도 안 되는 기업이었다. 예, 주인은 APC 머큐리라고 해서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어떻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목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했죠. 인적 분할의 시연을 나올 때 10배의 범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분 39,650원 대주주의 매도를 동반했을 때도 정지 구간 때 이렇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근데 이 구간에 갑작스럽게 날짜를 변경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리튬 가격의 폭락이 이루어지니까 월 말을 잡았다가 이 박상준 대표이사라는 분들은 사실 과거에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자 15년 동안 그래도 나름 이제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기관의 신뢰를 상당 부분 많이 받는 분이에요. 한 세 번 정도의 세일즈 과정이 있었는데 거의 M&A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등장시키고 주가를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모펀드가 이 머큐리가요. 이 대주주의 어떠한 이런 실행 능력을 좋게 본 겁니다. 자, 우리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는 볼 수 있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포스코 인터를 데려오고 금양과 에코프로의 어떤 리튬 사업 이때가 가장 어떤 호황기지 않았습니까? 리튬 가격이 폭등할 때. 근데 이 거래 정지 기간에 15일을 부여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9월 1일부터 어떤 게 있었죠? 인버스 펀드의 등장이 있었죠. 이차전지 전업종을 빠지게 하는 펀드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금양도 역시나 이 논란을 처음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봅시다. 자, 에코프로도 역시 9월 1일부터 빠질 겁니다. 왜요? 인버스 펀드. 이차전지 전업종을 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펀드가 있는데요. 개인들의 상품이죠. 출시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큰 돈,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세 배의 힘을 더 줘야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흐름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구간대를 피해가면서 요 정도쯤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표이사는 이때 거래 정지시킨 거죠.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때를 피해가서 13일을 했는데 결국은 인버스트 이 펀드의 어떤 하락폭, 특히나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경우에 대형 주지 않습니까? 조정을 보인 후에는 반등을 주겠지라고 해서 13일이라는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국제 시세가. 그래서 갑자기 담당 직원을 다른 사업부로 배치되다 보니까 조금 이따 다시 공시할게요라고 했죠. 왜요?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한 달을 거래 정지로 다 해요. 인적 분할은. 근데 한 달 있다 할게요라고 했다가 땡겨서 할 수는 없어요. 규정상. 근데 빨리 했다고 공시를 해놓고 늘릴 수는 있다고 했죠. 레깅. 근데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또 15일 날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라고 했죠.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최고점에 리튬 가격이 폭락을 멈추고 그러고 나서 급락을 계속한 거죠. 여기 유상증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초 발행가라는 부분은 7,363원인가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올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어쨌든 자금에 대한 모집은 이날과 이날의 마지막 평균을 잡거든요. 여기에 저점으로 7,300원을 이렇게 외쳤는데 만일에 한다 해놓고 빠지죠. 말 빠지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에 자금을 수혈하지 못했던 부분 요만큼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반대로 빠지지 않고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또 빠집니다. 평균적인 가격을 대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유상증자는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해서 이뤄진 거죠. 자, 지금에 와서는 SX와 그린로지스 이 나누면 사업 부분을 어떤 물류 사업부를 키우고 뭐 트릴리고라는 이런 뭐 국제 어떤 철광석 거래소를 만든다. 야무진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동향들 제가 애널리스트를 통해 들어봤던데 인도네시아 광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수출이 임리죠. 예, 좀 제한되고 있어요. 희귀 광물을 더 이상 채취하지 마라. 그리고 멕시코 정부로부터도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격적인 사업부를 할 때 마진이란 게 있죠. 뭐 니켈이든 리튬이든 들어왔을 때 100원에 사왔다고 한다면 110원에는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고공행진하는 니켈과 리튬 가격이 있을 때는 마진율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도 최근에 안 좋은 이유는 물론 이 가공을 했지만 비싸게 판매할 수가 없어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수입을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수입해봐야 비싸게 팔릴 수 없고 공급 과잉이 나와 있죠. 자, 요 부분에서도 제가 경고를 했던 거는 이제 그 조지 소로스라고 있죠. 공매도로 유명한 분.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제 광물에 대해서 고평가를 이제 공매도를 쳐야 된다고 했고 중국에서는 10억짜리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천여 개 납치되죠. 자, 요 부분 조심해라라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관심 그리고 경고를 보냈던 시기였죠. 자, 지금에 와서 아마 인적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대한 1.1조 원에 대한 법칙 지금은 사실 이제 거의 훼손돼 있죠. 자, 벌크선을 담당하는 이 SX, SX 크릿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업황 부진은 조선업계에서 지금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 안 되겠죠. 그러나 대주주는 매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매수해서 지금 고생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스토리를 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빠져서 여기서는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이 마지막 날에는 신주 인수권이라고 2,200원에서 가장 고가에 끝난 게 있었어요. 즉, 내가 유상증자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 요걸 팔 수 있다고 했죠. 왜? 유상증자란 여러분들에게 돈 주세요 하는 거죠. 그쵸? 돈 달라고 해서 주가의 훼손분을 요 신주인수권으로 주는 거예요. 요거를 받지 않으려면 판매하면 되거든요. 최고가의 상단에 머큐리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제가 이 고가에 팔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의 평가 금액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유상증자도 받을 돈이 없었고 요것도 팔지 못했대요. 그러면 훼손분만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는 분들은 제가 어떤 도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 그리고 매도를 하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을지로에서 이제 곱창집 하시는 분, 예, 뭐 혹시 보고 계신가요? 예. 비행기에서 이제 뭐 급히 팔았다라고는 했는데 다른 분 한 분은 이제 아직까지도 보유해서 어떻게 해법을 좀 찾고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이 채널을 빌려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다른 의도를 가져서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자, 8706으로 SX를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SX 또는 SX 그린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신주인 수권도 팔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이거나 어쩌면 최근 1년 동안, 2년 동안에 대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아주 안 좋았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연을 적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 해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을 다룰 때 지금도 SX를 과거의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알짜 회사인 페노션을 매각을 했고요. 2011년도에 예, 조선해양을 상장 폐지시켰죠. 지금의 자회사가 이제 한 15개 정도 들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500억이 채 안 되는 소형주였습니다. 아시죠? 머큐리는 지금 중간에 이 과정에서 165만 주를 팔면서 원금의 88%는 회수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채 비율을 껐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부채 비율을 내린 상태에서 언제든 매각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리바운딩을 이용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어떤 업종을 보고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해서도 향후에 반드시 좀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해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연을 맺었으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기일회죠. 네, 한번 만났으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이제 주식시장을 떠날 때까지는 제가 주식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어떠한 문의사항이 있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